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 어른입니다. 금일 시장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된 데다가 믿었던 AI 대장주인 오라클의 오픈 AI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젠 장중 신용 반대 매매가 되고 출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가뜩이나 이런 해외 악재가 터진 마당에 이제 신용 반대 매매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면서 신용 반대 물량도 되고 출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 속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8.75% 거의 9% 넘게 폭락이 나오면서 8% 넘게 폭락이 나오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고요.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 그 자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점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대거 유입이 되더니 결국은 일정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5.96%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밑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올라온 거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래서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만 사실 주도한 게 아니라 곡물주와 비료주도 대거 보시면 수급이 진입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비도 대표적으로 남해학, 조비, 아시아 종묘, 대표적인 비료, 한일사료,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위선에 많이 보였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사실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된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반면에는 현재 터진 식량과 비료 문제는 유가 묻지않은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한 탓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으로는 비료 관련주들이 강세인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영농철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료 수요가 1년 중에 가장 물리는 시점인데, 하필 이때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터지면서 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유황과 질소 같은 원자재 공급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정유주 못지않게 비료주들도 금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 비료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했기 때문에 기존 종목 설명보다는 현 시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반도체 급락의 원흉이었던 오라클의 투자 철회 소식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금요일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 장중에. 그래서 바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밑꼬리 달고 회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종목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하방 흐름을 좀 유지를 했고, 여튼 장 마감 후에 어찌 보면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 엘빌인 부지의 추가 확장 계획은 조율 과정에서 잠시 멈춘 게 맞대요. 근데 오라클과 오픈 AI 전체적인 협력 관계와 4.5기가와트 규모의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상 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제 확대에 대한 거는 여전히 사실 무근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제 어찌 보면 내일 반도체 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방 흐름보다는 재차 회복 흐름이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기면서 밀집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 일단 바닥을 다진다는 뜻은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밀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집하면서 V자형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다지기라는 뜻은 추후 V자형 반등을 만들기 위한 힘을 응축시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일정 거치면서 개인들 손절 물량 일정 받아먹은 다음에 강하게 끌어올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일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흐름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자체는 악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LG전자 예를 들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내에서는 악재라고 보기에는 악재가 없습니다. 거의 약간 지분 다툼 이런 내용들 빼고는 큰 악재가 없어요.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떨어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떨어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음에도 이런 시장의 영향을 위해서 보시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59종을 빠졌고 코스피는 851종을 빠져서 거의 90%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 자체 악재가 없음에도 시장 영향을 해서 상장 종목에 한 뭐 90% 이상 빠질 때는 패닉에 빠져서 이제 같이 던질 게 아니라 냉정하게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면 시장 흐름에 의해서 빠진 거잖아요.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회복이 돼주면 다시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보자면 본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급락이 나왔지만 반등할 때도 단 이틀 만에 역대급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는 좀 약세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코스닥에 비해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이렇게 좀 첫날에 이제 강세고 둘째 날은 좀 약보합 상태에서 끝났지만 코스닥 기준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왔어. 나는 진짜 세상에 살다 살다 17% 상승은 처음 봐요. 아무리 뭐 심하게 역사상 급락이고 다음날 역사상 제일 강한 국내 역대급 반등이 나왔다. 17%. 그래서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럴 때는 뭐 지난주 이제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급락과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금일 밀린 거는 이렇게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에 대한 이제 반발 매도세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제 조정이지 추세가 완전히 꺾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흐름상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밀려다도 긴미꼬리가 달렸잖아요. 긴미꼬리 망청이 달렸을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다만 제가 바라는 흐름은 바로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크게 나오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냥 조금 조금씩 뭐 조정 살짝 나오고 변동성이 작은 봉들이 밀집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봉들처럼 이런 식처럼 괜히 장대한 봉 나면 또 피로감에서 또 강하게 하방하면 맞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동성이 뭐 크게 이렇게 상승 하락이 변동성이 붙어서 나오면 피곤해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기관 외인들 입장에서 조포들 입장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계획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밀어서 한번 확인 사살 더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일도 뭐 한 차례 더 밀려도 한 말은 없어요. 다만 하방 흐름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전 더 크다. 3월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약 후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닥이 바로 형성되진 않아요.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고 우상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또 차트들을 보면 뭐 흐름들 보시면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사실 또 더 밀릴 자리도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거의 뭐 받은 것도 없어. 지수가 이미 크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리셋이 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상장 종목들이 대부분의 이젠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를 보면 비슷해요. 뭐 LG전자 뭐 영화테크도 그렇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거의 이거는 뭐 나온 것도 없죠. 대형주들이 다 시세가 강해 나왔다고 본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시 강조드리지만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시세를 두 달 동안 보내버린 시세를 그대로 리셋 시켜버린 거예요. 그대로 리셋 시켜서 또 더 뭐 좋은 계속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감사하게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시청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매수 못해서 아쉬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고 혹시라도 정말 제가 봤을 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한 해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국내 증시의 개별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강력한 G라인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정말 뭐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세 종목 나올까 말까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처럼 대다수의 종목이 이 라인에 걸쳐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더 흔들더라도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구간 초입으로 보고 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이지전에 보유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보유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포죠. 여기서 뭐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구간이겠지만 현 시점이 막 손절하고 싶고 막 정말 손이 간질간질한 그런 구간이죠. 구간이겠지만 현명하게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닥을 다진다는 거는 저점을 잡힌 후에 횡보하다가 곧바로 V자형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까지 순식간에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전쟁이 이란에서 난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초반에는 영향이 굉장히 심했죠. 완전히 뭐 급락장세였잖아요. 하지만 결국 현재는 시장은 면역이 되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도 유지 중이잖아요. 근데 시장 영향 거의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빠른 시간 내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자명해 보여요. 당연한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종목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전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지수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도하는 형태잖아요. 거의 지수의 영향에 제가 봤을 때 35%에서 40% 영향을 주니까 결국은 이런 움직임에서도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삼성전자는 다시 SK하이닉스나 코스피 지수가 어차피 신고가 나온다고 본다면 추후. 하지만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게 비추해요. 좀 맘 편히 들고 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 결과론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물론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매수하고 나서는 뭐 끌고 가시면 결국 신고가 또 나올 테지만 거의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확률상은 나올 확률이 크지만 뭐 50 예를 들어가지고 한 뭐 60%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런 대형 섹터 내에서 시세가 들러 뭐 LG전자 같이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한다면, 아니면 또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실 매수를 하는 게 확률상은 한 8, 90% 정도의 수익을 낼 확률이 한 8, 90% 정도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51%에서 60% 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죠 확률. 근데 굉장히 큰 겁니다. 어차피 지수가 뭐 신고가처럼 나온다고 보니까, 확실하게 나온다고 본다면 뭐 따라가겠죠. 근데 반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상황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고 있는 동안에 제가 35%에서 40%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두산 같은 경우는. 하지만 60% 종목이 움직인다면, 반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옆으로 기거나 횡보하고 있다면, 그럼 회복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봤을 때는. 역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이때 말씀드린 다음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밀렸지만, 근데 저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신고가 나온다는 거는 자명해 보이는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대형 섹터들 제외하고도 현재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담고 싶었는데 비싸서 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담으려고 한 종목이 있었는데 가격대가 내가 담으려고 했던 이런 가격대보다 지극히 싸요. 저렴하다. 아래에 위치되어 있다. 시세가 내가 그 매수하려는 가격대보다 아래에 위치되어 있을 때 현금이 있으신 시청자님께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고, 현금이 없으시다면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걱정은 하지 마셔라. 뭐 금일도 나스닥이 살짝 좀 밀린 모습인데 밀려봐야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방 흐름이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지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금요일도 굳이 추천 종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수가 살아나면 또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요. 무작위로 나옵니다. 어느 섹터가 더 강한지는 저도 몰라요. 기관 외인도 모릅니다. 전문가 몰라요. 저도 제가 전문가인데 어느 섹터가 더 강해 갈지 어떻게 알아? 운빨이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노보주가 좀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이 바로미터기 때문에 노봇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이 강하게 하방으로 꽂힌 노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거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여하튼 무작위로 반등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의미하게 뭐 비주주들, 뭐 곡물주들이 시세가 나온다 해서 뭐 정유주들이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을 그런 섹터들을 따라붙는 게 아니라 위험해요. 그런 그 시장에 이제 어찌 보면 영향을 받는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세 나온다고 뭐 오히려 역으로 시세가 나오니까 좋아 보이지만 금방입니다. 금방 바뀌어요 추세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항시 강조되지만 오히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내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을 담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베스트예요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금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은 의미가 없어요. 대체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시장이 살아나면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고 무작위로 상한가치인 종목도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냥 잘만 보유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 여기까지고 이번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